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오늘의 엑기스입니다. 미중이 고위급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뭐 시진핑하고 바이든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기대입니다. 자, 기사 보고 실제적인 진실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몰타에서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바이든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할지 여부를 집중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몰타라고 하는 지역도 의외인 거고요. 네. 12시간의 회담은 정말 대단한 어떤 내용들, 협의가 많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몰타일까요? 몰타. 네. 왜? 한동훈이 먼저 갔다 왔던 몰타를 네. 이 양국의 장관들이 저기에서 이게 사실상 외교의 핵심 수장들이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동훈이 몰타를 우연히 갔을 게 아닐 것 같다라는 더러운 생각이 듭니다. 들어온 생각? 네. 그럼 이거 왜 이게 뭔가? 더러운 생각이냐면 원래 이런 자리를 가려고 하면 외교에 관련된 역할은 박진이 가거나 아니면 뭐 안보에 대한 문제가 진행이 된다. 한반도 관련된 얘기가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 뭐 김태효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안보실장 이런 애들이 가야 되는데 여기를 희한하게 한동훈이 갔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가서 뭘 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 뭐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못하는 게 없어요. 엑스포 유치도 해요.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든 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혹시 이 안에서 미국이나 저는 중국 측 인사는 안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미국 측 인사가 제이크 설리반이 혹시라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심상치 않은 문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미국의 현재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어떤 간판은 토니 블링컨이에요. 국무장관인데 얘가 중국에 들어가갖고 실제 이제 만나가지고 뭐 경제 관련한 그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결과는 제로였어요. 그래서 토니 블링컨은 지금은 이제 신냉전이다. 신냉전 선언,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 독트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13일날 강연에서 내보내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연합 간에 사실상의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속하게 앞으로 브릭스 식구들, 그러니까 반미 세력들에 대한 부분하고 이쪽하고의 어떤 갈등 구조가 높아질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독트린 하면 기사가 뜨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얘가 얘기를 하면서 꺼낸 내용들이 자, 지금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반미 연합들하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일 호주가 연합을 해갖고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미국 편에다가 땡겨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편으로 못 가게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은 어차피 딱가리긴 하지만 뭔가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양다리를 걸치면서 수혜를 얻어왔던 대한민국을 경제적 안보적으로 확 미국 쪽으로 땡겨오는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13일 날 이 독트린을 발표하고 나서 16일 날 제이크 설리반이 나타나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왕이 부장하고. 그래서 이 제이크 설리반이 이 사람들 둘이서 회담을 하는 장소에 묘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담당자가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기사에 안 나와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아키바 다케오라고 일본의 국가
그 정보 국가안전보장국장이라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 미국, 중국뿐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만남을 제이크 설리반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이크 설리반은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젊은 초기에 출세한 사람인 거고 얘가 주로 활동했던 때는 지금 있는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힐러리하고 대만 넘겨주고 이제 4조 달러 미국 국채 미국이 중국에 지금 비다고 탕감하자라고 하는 편지를 주고받은 게 공개돼 갖고 영영이 이제 말하자면 국제 무대나 백악관에서 퇴출된 줄 알았는데 지금 얘가 들어가 갖고 현재 미국의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만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에 양도하는 문제로 조건만 맞다고 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조태용 안보실장이 몰타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거기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기사에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놓고 가서 만났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제이크 설리반하고 뭔가 짜옹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블랙 홀름그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보조사국 차관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놈이 말하자면 전쟁의 천사 같은 놈이에요. 이게 CIA 소속인데 이른바 CIA를 비롯한 미국 안의 모든 첩보기관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 관리를 하는 인물이고 역공작, 그러니까 정보 역공작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럼 얘네가 뭘 했냐면 옛날 이라크 때 대량 학살 무기라든지 또 미국인 기자 참수 사건 이런 거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그런 전문가예요. 정보 공작의 전문가란 얘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지금 먼저 토니 블링컨이 자, 앞으로 한국은 우리 편이다라고 몰아들인 상황에서 미국하고 제이크 설리반 미국 입장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협력 딜하는 거 평화적으로 보지 못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랑 이번에 협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16일에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조태영과 아키바 다케오라고 일본 관련된 안보실장들이 모였어. 그리고 공작 전문으로 하는 정보 공작으로 어디 가서 국지전 일으키는데 전문가였던 블랙 홀로그램이 이번 주에 방한을 한다는 거죠. 난 이게 왠지 모르게 국지전 내지는 국내가 됐든 대만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장소가 됐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 동해안이 가장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만 어떠한 형태의 무력 충돌을 만들어 갖고 이걸로 지금 이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공작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마 이재명 카드로도 추석 밥상 안에서 여론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의견 수렴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못한다는 쪽으로 식구들끼리 모였고 옛날에는 작년 같으면 1대1이었는데 지금은 3대1 수준으로 밀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한 국면 전환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카드는 무력 충돌, 국지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둔 일종의 공작질이 2주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난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담당자들이 아무런 뉴스 없이 지금 몰타에서 만났고 그리고 실무자가 이번 주에 한국에 방한한다고 하는 뉴스가 일본 신문에 떴어요. 기자로. 뭐 한국일보에도 미국 정보조사국 수장이 우리나라 찾는다라는 기사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면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얘가 그 해외 출장을 안 가고 원래 머물러 있는 애예요. 지금 미국 안에 있는 뭐 6개, 7개 넘는 정보기관들에 있는 자료들을 다 취합해갖고 그걸 분석해갖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하는 실무 책임자란 말이야. 근데 이런 정보가
기사에 난다? 난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기사에 나요? 아니, 이거는 이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 그러니까 외국 신문을 보면 나와요. 일본 같은 데는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왜 오는 걸까에 대한 예측 기사까지 분석해서 칼럼으로 나옵니다. 일본 애들은 그만큼 이런 쪽에 특화돼 있는 외교나 군사 분야 한반도 정세에 특화돼 있는 기사들을 많이 써요. 근데 얘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일본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왜? 얘가 왔다 가면 1, 2주 안에 어떤 형태든지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 방안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꾸밀 건가에 대해서 지금 심히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몰타 간 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돼요? 몰타 가서 설리방을 만났다? 한동훈을 테스트하는 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살짝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지 업무와 관계없이 젤렌스키 만나는 것처럼 한동훈도 이제 미국에 그 설리반이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와 관련된 일부 백악관 그룹 안에서의 핵심 세력들하고 너 요즘 한국이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 그래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해나갈 수 있겠어? 저항 없겠어? 내지는 너 혹시라도 네가 한국 여당의 뭐 차기 주자 중에 하나라는데 혹시라도 네가 너를 밀어서 네가 집권을 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동훈은 미국에 볼모로 자기 딸이 일단 잡혀 있고, MIT. 네, MIT 다니고 있고, 마누라도 뉴욕주 변호사죠? 지금 김앤장에 있는 처형도 미국에서 처형도 뭐 미국에 있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꼭두각시로 내세우기가 더 좋은. 인질이 많아서.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자체가 역량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가지고, 비호감이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승산이 제가 봤을 땐 미국 애들 멍청한 애들이 아니면 국내적으로 이미 승산이 안 돼서 얘는 버리는 카드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왕이가 오늘 러시아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붙을 수 없어요.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붙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만약에 미국 쪽에 붙어버리고 러시아랑 등을 져버리게 되고 러시아랑 척을 지게 되잖아요. 야, 한반도에서 국지전 우리 허락하자. 러시아는 지금 그 국지전 허락 못해요. 일단 북한하고 밀접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국지전이 발생해버리면 북한에서 받기로 한 거 못 받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떻게든 북한을 붙잡아야 되고 북한한테 별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와가지고 야, 이게 얘기가 됐는데 너만 허락하면 돼 라고 했을 때 대만 줄게. 그런 이런 식으로 조건을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중국은 어차피 대만은 니들이 주지 않아도 대만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저는 이미 나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절대 지금 미국 쪽에 못 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 쪽에 붙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반미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브릭스를 중심으로 이거 수장 자리를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밑으로 들어간다는 미국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아니야라고 해도 말이 안 되지. 러시아 쪽에 일단 불신이 러시아는 절대 미국이랑 지금 붙을 수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미국 쪽에 붙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척을 지는데 지금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은 미국 밑으로 들어갔어 얘들아, 이렇게 돼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중국을 만나냐면 중국을 갖다 쑤셔버려. 야, 네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다 쥐고 있었는데 북한 봐라 지금 하는 거. 러시아랑 붙어갖고 너 팽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이대로 놔두면 러시아한테 그냥 북한 맥힌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김정일 좀 손볼 거거든. 그래서 뭐 지금 뚝딱뚝딱 할 건데 너 이번만 딱 눈 감고 끼어들지 마.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눈 못 감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럴 수 없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지금 미국 언론이나 미국 측은 서방의 프레임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 북러가 밀착하니까 중국이 소외돼가지고 미중이 붙는 모양새잖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밀고 있어요. 이건 뭐다? 이건 미국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과연 왕이가 중국이 정말 북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만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중국하고 러시아가 얘기가 끝났어요. 끝나서 저기 우리 둘이 얘기를 할 테니까 네가 가서 미국을 톤 다운 시켜줘 라는, 그러니까 외곽을 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외곽 정리를 맡는 거죠. 북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눈 가리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뭐 해줄 그래서-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첫 버전이에요. 첫 버전이고 이 외교 관계가 진짜 선탁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나랑 얘기했잖아. 상황이 금방 달라집니다. 상황이 금방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얘기했어. 끝났어. no. 언제든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게 외교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 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방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 매우 미국이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한국, 일본, 미국이 밀접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행동대장이 지금 한국에 이번 주에 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동해안 쪽 어디나 아니면 우리 군사분계선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의 무력 도발 내지는 국지전에 근접하는 무력 충돌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긴장의 어떤 상황의 흐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짓거리를 하려고 뭔가 수작질을 하지 않을까. 즉, 액션을 안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 문제기를 속닥속닥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여기에 소외된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할 수 있거든요.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이간질을 하고 저렇게 뭉쳐다니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머스크 평전 이제 나왔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러시아 흑해 함대 공격하려고 했는데, 스타링크 꺼가지고 공격 못했다. 이 얘기 나왔는데, 이거 머스크가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야, 러시아가 이거 흑해 함대 공격받으면은 핵 공격한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꺼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뒤늦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니까 작가가 갑자기 내가 오해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오해가 아니고 그게 처음 나온 게 진실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이재명 대표 뭐 하는 거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 돌아가는 사안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정치인들 다 배지 떼야 돼요. 그 정도로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무능하지 않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쪽이 다 정부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실무진들은 이쪽 저쪽 빨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쪽 관리 안 할까요? 합니다.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정당 아닌 거예요. 능력 없는 정당이에요. 근데 그 정도 급 아닙니다. 예. 스타링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게, 벌써 지금 57분이에요. 네. 난 가야 돼.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대한민국 정보기관, 안보기관들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이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만큼은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사실상 전담 권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사법이라든지 내부 행정에 비해서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제일 큰 게 안보와 외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장악력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면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비상사태와 계엄령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만큼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작해내야 될 상황까지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죠, 내 얘기는. 저쪽은 돈 주고도 총 쏴달라고도 하는 당인데.
에이, 자, 진짜. 아,